여기가 청불피 선생님이 계시는 학교인가요? 자, 4-1번부터 시작합니다. 원소 기호, 그다음에 원소 기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역사, 그리고 영어가 세계 공용어라고 한다면은 이과생들은요 화학식이 공용어입니다. 그리고 원소 주기율표가 있고요. 네, 족 주기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학습 목표는요 원소와 화합물의 정의를 설명할 수 있답니다. 자, 원소의 뜻이 작년하고 올해가 바뀌었어요. 작년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올해 새로 바뀐 내용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자, 원소는 두 가지 정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한 종류의 입자로 이루어진 물질을 말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한 종류의 입자입니다. 두 종류의 입자 아니에요. 한 종류의 입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의로 순물질을 이루는 입자의 종류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순물질이 물이 있거든요. 예, 물을 화학식으로 이제 H2로 가는데, 그러면 너 이거 끓는데 100도지? 순물질 맞지? 그런데 왜 원소가 두 개야?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H칸의 입자인데요. 얘는 O라는 입자예요. 저희 두 녀석이 이 물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에요. 말 그대로 순물질을 구성하는 녀석이 누군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 녀석이 원소거든요. 얘도 원소고요. 그지? 지금 요 한 문장이 당장 무슨 내용인지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생소할 거거든요. 이제 원소 기호를 좀 배우고 나서 다시 돌아와야 이 내용의 이해가 갈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정의가 아직까지 어색한 게 정상이에요. 대표적인 원소의 사례가 금, 은, 구리, 산소, 기체, 오존, 네온, 알루미늄 등이 있는데 지금 뭐 이렇게 한글로만 적으면 잘 모르겠죠. 그죠? 나중에 원소 기호 다 배우고 나면 이제 이거를 번역할 거거든요. 그때 엄청나게 이해가 확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원소 주기율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명한 거죠. 원자 번호대요 나 이런 표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자 번호 1번 수소라고 불러줍니다. 그 다음에 2번은 He 헬륨이고요. 그리고 3번은 Li 리튬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4번 베릴륨, 5번 풍서, 6번은 탄소라고 불러주는 거죠. 7번은 네온입니다. 8번은 산소가 되겠고요. 적어볼까? 네, 9번은 플루오린 되겠습니다. 플루오린, 뭐 이걸 다른 말로 불수라고도 불러주죠. 그리고 10번은 네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번은 나트륨이 되겠고요. 12번은 마그네슘이 되겠습니다. 13번은 AL인데 저는 그 I하고 헷갈릴까봐 이렇게 소문자 필기체 L을 적을 거거든요. 알루미늄. 그리고 14번은 규소 Si, 뭐 실리카겔이라고 불러주죠. 실리카겔 또는 실리카젤. 네, 실리콘 뭐 많이 들어봤죠. 그죠? 다음 15번 같은 경우는 인, P라고 불러주고요. 16번은 황이라고 S라고 불러줍니다. 17번은 동물 이름, 염소. 18번은 아르곤. 그리고 가장 헷갈리는 19번, 20번은 K, CA, 칼륨, 칼슘이라고 불러주는데요. 여러분 이거 많이 헷갈리죠? 19번, 20번. 그래서 어디가 K고 어디가 CAG 이게 궁금할 때는요. 제가 잠깐 힌트를 드릴게요. 요쪽 라인이 전부 1번 라인이고 이쪽이 2번 라인이거든요. 그러면 힌트 첫 번째. 1번 라인에는 알파벳이 1개. 2번 라인은 알파벳이 2개인 녀석이에요. 1번 라인에 지금 K가 1개잖아, 그지? 그 다음에 2번 라인에 지금 알파벳이 2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2개 들어가 있죠. C하고 A하고, 그지? 그래서 K하고 CA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륨, 칼슘, 이름이 헷갈리는데, 이거는 어떻게 구분하냐? 두 번째 힌트가 있어요. 뭐냐면, 가나다 순으로 보시면, 그 다음에 리을이 제일 먼저 나오죠. 시읍보다, 그죠? 가나다라, 라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사가 나오죠. 그럼 리을이 먼저란 말이야. 그래서 앞에 시옷이 뒤에 있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공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각 원소마다 그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 그 수업 시간 과학 선생님한테 직접 듣는 것이 더 정확해요. 또는 교과서 여러분 있죠. 교과서에 어떤 원소 주기율표에 나온 이 녀석들 특징이 좀 적혀 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 역량에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1번부터 20번까지 다 외워주세요. 자, 다음 그 외 원소 구리는 Cu,
그 다음에 철 Fe, Ag는 은입니다. AU가 금이고요. PB가 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R이 크롬입니다. 네. 이렇게 외워주는 센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코레이션 해볼까요? 데코레이션. 자, 여기 이제 1번 라인이죠. 여기 밑으로 쭉 H 수소부터 리튬, 나트륨 있죠. 여기 밑으로 쭉 가는 게 1족이라고 불러줍니다. 족인데, 자, 그럼 족의 뜻이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족이란 것은 주기율표 세로줄을 말합니다. 여기 세로줄 되죠. 1족이고, 그 다음이 2족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3족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13족 넘어갑니다. 그럼 선생님 뒤 안에 3족에서 11족 어디 있나요? 여러분들 그 20번 뒤에 있죠. 20번 뒤부터 21번, 22번 녀석들이요. 그 전이금속이라고 불러주거든요. 그런데 실제 원소 주기율표 모양은 요게 아닙니다. 아니고 한 줄에 8개가 아니고요. 한 줄에 막 18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요 사이의 간격이 멀어집니다. 멀어지면서 홍해 바다처럼 쫙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쫙 갈라지면 그때부터 3족부터 12족 그 전이 금속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족까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13, 14, 15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3에서 12 요 그 공간을요 지금은 압축시켜 놨습니다. 실제로는 간격이 있다라는 거. 네. 자, 그래서 2족 다음에 여기 붕소라인이 있죠. 붕소라인. 붕소라인 같은 경우는 13족으로 가야 돼요. 13족으로. 이제 그 다음에 14족, 15, 16, 17, 18쪽으로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족은 주기율표 세로줄을 만나가는 거. 그 다음에 가로가 있어요. 가로. 여기 가로 모양 있죠. 수소, 헬륨 요 라인이 1주기고요. 그 다음에 리튬부터 저 네온까지가 2주기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부터 시작하는 게 3주기, 그리고 칼륨부터 시작하는 게 4주기가 되겠습니다. 가로줄, 세로줄마다 특징이 있겠죠. 그죠? 그거 한번 살펴볼게요. 녹색 펜. 1쪽에 속하는 원소 공통점을 좀 이제 발견하고 싶어요. 1쪽이라는 것은 이제 리튬 3번이죠. 나트륨 11번이죠. 그 다음에 칼륨 19번이죠. 요 세 개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금속이에요. 금속인데 칼로 자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금속들은 대부분 엄청난 뭐 해머라든지 그 다음에 막 톱 같은 걸 갖고 와야지 잘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새 녀석들은요 그냥 가위로 자를 수 있는 아주 물렁물렁한 녀석입니다. 뭐 싱겁죠, 그죠? 그 다음에 물과 반응해서요 폭발적으로 반응하거든요. 이때 수소 기체를 발생시킵니다. 네, 두 가지 특징 외우세요. 칼로 자를 수 있을 만큼 무르다. 물과 반응하며 폭발하면서 수소 기체를 발생시킨다 하는 거. 네, 그 내용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18족 있죠, 18족. 네, 18족 보시면 18쪽에 속하는 원소는 요 크게 헬륨, 네온, 아르곤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요. 다른 물질하고 거의 반응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면 검은색으로 보통 이제 칼륨 보이시죠? 칼륨은 혼자 있기보다는요. 여기 파트너 있죠. 이렇게 다른 원소랑 조금 같이 결합이 돼야 안정한 형태거든요. 혼자 치면 불안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인관계로 치면은 혼자 못 지내는 애들을 말합니다. 그죠? 혼자 잘 못 지내겠죠. 저도 뭐 저희 와이프랑 저희 아기가 있어야 저희 이제 안정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맞지? 그래서 여기 대부분 원소들도 전부 다 혼자 못 지내고 같이 결합이 되어야 안정한 형태로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18쪽 있죠? 얘는 좀 달라요. 얘는 독립한 아이입니다. 헬륨 혼자 있어도 끄떡 없어요. 외롭진 않습니다. 뭐 혼자 잘 지내는데 뭐 어때서 뭐 이런 마인드를 가진 아주 마인드가 대단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가지고 다른 물질하고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파티움 풍선, 헬륨이죠. 네온사인, 네. 금속 용접, 아르곤, 네.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가나 나나 지금 이렇게 1쪽이나 18쪽이나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뭘 말하고 싶냐면요. 같은 쪽에 속하는 원소가 있니? 그러면 1쪽은 서로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고 또 18쪽은 18쪽만의 비슷한 성질이 있을 거야. 같은 쪽에 속하면 성질이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이 그 공부하다가 하나 또 질문 던지게 뭐냐면 요 선생님 수소도 1쪽 아니에요? 그럼 수소도 금속이에요? 라고 묻는데 수소는 1쪽은 맞지만 여기 같은 성질에 대해서만큼은 빼야 됩니다.
수소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일족은 전부 다 성질이 똑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다가 뭘 적냐? 단 수소는 예외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다음 오른쪽 넘어가 볼까요? 원소 기호의 변성 과정입니다. 원소 기호가 지금 베르셀리우스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요 이제 모양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전에는 어떻게 이 원소 기호를 표시했냐 이거죠. 연금술사 같은 경우는 금을 만드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이 비밀 고급 정보를 보여주기 싫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은어라는 암호가 있다고요. 황 이렇게 표시하고요. 은이 이런 모양이고요. 뭐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연금술사는 자신만 알아볼 수 있는 그림을 그린 거죠. 절대로 남한테 정답을 보여주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죠. 돌턴 같은 경우는 유명한 이제 화학자인데요. 나름 철 아이언 그 다음에 은 실버 해가지고 영어를 좀 집어넣어가지고 그나마 좀 이전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즉 원 안에 알파벳이나 그림 넣어서 표시했죠. 하지만 뭔가 좀 찝찝하죠. 보세요. 이런 십자가 모양이라든지 이런 모양이 알파벳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예 베르셀리우스가 통일시켰습니다. 이런 알파벳으로요. 그래서 단 요거는 이제 영어식 뜻은 아니고요. 이 문자 알파벳이 뭐냐면요. 그리스어 또는 라틴어로 만든 거거든요. 그림 갖다 놓고 연금술사 수은 모양이 뭐니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보통 시험 문제 나온다 하면 이런 거예요. 이 순서 A, B, C 섞어 놓고 이게 A거든요. 이게 B고요. 이게 C고요. 그러면 A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A, B, C가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니? 그 다음에 A는 특징이 어떻게 되니? 이런 이렇게 큰 맥락을 물어보지. 찌질하게 막 아연이 이 사다리 모양이니 아니면 이 모양이니 이렇게 안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좀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밑에 화학식 먼저 보겠습니다. 화물보다. 화학식이 있는데요. 물질을 원소 기호와 숫자로 표현한 식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 H하고 2가 있죠. 이게 수소 기체인데요. H는 원소 기호입니다. 2는 이 수소의 개수입니다. 얘가 H2인데 얘는 이제 그림을 그리기로는 H 동그라미끼리 결합한 형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산탄소 같은 경우는 CO2거든요. C 양쪽에 O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화학식 대표적인 거 이제 요 물, 뭐 암모니아, 이산탄소 얘들이 어떤 화학식으로 구성된 이제 물질이거든요. 그러면 화학식으로 번역해 봐야죠. 물은 H2O고요. 암모니아는 농협에다가 산 붙인 거. 이산탄소는 CO2입니다. 메테인은 천연가스죠. CH4라고 정의합니다. 요거는 좀 외워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그러면 이 녀석들이 특징이 있을 거 아니가, 그자. 맞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는 누구일까요? 해가지고 이렇게 퀴즈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설명을 듣고 나서 얘가 누군지를 화학식으로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지구의 평균 기온을 상승시키는 온실 기체라고 하네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CO2가 있죠. CO2가 있고, 이산탄소죠. 화석을 이제 태우는 거죠. 그러면 이때 CO2가 나와요. 농도가 엄청 진해지죠. CO2가 보통 열을 가두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열을 자꾸 가둬버리니까 그 공기 밑에 갇혀있는 빙하 같은 경우는 녹아버리죠. 그래서 물대죠. 그죠? 따라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이죠. CO2에 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온실기체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CH4라고 하는 건데요. 주로 가축의 배설물 같은 유기물의 부패와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이제 방구 트림에 많습니다. 끄ꯛ 하면 이제 메테인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누가 더 강력하냐면요. 1번, 2번 중에서 얘가 훨씬 압도적으로 강력합니다. 이산탄소에 비해서. 거의 뭐 이산탄소 200개의 어떤 능력이 어떤 메테인의 한 개의 능력을 보시면 돼요. 1당 100이 아니고 1당 200 정도. 1대 200으로 싸운 느낌인데 이제 대등한 관계입니다. 가성비 짱이죠. 그죠? 지금 그림이 6개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 이산탄소에 관한 그림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그죠? 네, CO2. 그 다음에 온실기체가 어디 있냐요? 여기 방구 뽕끼는 젖소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 글에 관한 내용이 누구이며 이 물질을 화학식으로 바꿀 수 있니? 라는 것이 이제 퀴즈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한번 4개 해볼까요? 자, 3번 NO2가 있는데 산소가 2개 있는 질소입니다. 그래서 이산실소예요. 자동차 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여기 이산실소 보이십니까? 근데 이산실소가 좋지 않은 게 2가지가 있는데 얘가요 대기 중에 있으면 스모그를 발생시키거든요. 그래서 호흡기에 되게 안 좋아요.
거기다가 이 이산화탄소가 물까지 만나게 되면 산성비를 만들거든요. 여러분 산성비 알겠지만은 이게 땅에 그러니까 이제 농사 짓는 그 땅에 산성비 들이면요, 이 토양이 산소가 되거든요. 그럼 식물이 잘 안 자랍니다, 여러분들. 다음 네 번째 O3가 있는데 이게 오존이거든요. 오존인데 성층권 내에서 자외선을 차단합니다. 예, 하늘 위에 있으면 이게 그러니까 지구를 감싸는 선크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연 선크림. 근데 이 녀석이 이제 땅으로 오게 되면 지표면 근처에 오게 되면 사실은 좀 문제가 많습니다. 호흡기 질환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 뭐 오존주의보 이런 얘기 하잖아, 그지? 다음에 5번 Ac2 수소기체입니다. 이 녀석을 통해서 전기 생산하거든요. 수소기체 빵 폭발시키면 엄청난 이제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전기로 만드는 겁니다. 온실가스를 절대 배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실가스라는 것은 C 성분이 좀 포함되거든요. 근데 지금 수소기체는 C가 없죠. 네. 그래서 친환경 연료로 쓰입니다. 다음에 6번은 O2인데 세포호흡에 반드시 필요하고요. 식물의 광합성을 통해서 생성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제 3번부터 6번까지 봤는데 요거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수소 나왔죠. 오존 나왔죠. 산소 나왔죠. 이거 화학식으로 다 바꿔 쓸 수 있겠죠. 네, 연습하셔야 됩니다. 됐지? 이런 문제가 하나 나온다고. 나는 누굴까 해가지고 다음 중 이 녀석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 2, 3, 4, 5 이산화탄소, 뭐 CH4, O3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1번 노트가 다 끝납니다. 끝나고 다음 시간 바로 2번 노트 들어가겠습니다. 끝. 잠을 자거나